네. 그러면 나는 초보인데 뭐 이상한 데 하지 말고 모르면 그대로 갑시다 좀.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 코인이 대박 칠 것 같아. 그러면 거기다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다시 그 전 세계인들의 포트폴리오 돌아가서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은 비중이 또 달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하니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와, 이게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폭넓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뒤에 질문들도 다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혼자 흥분해서 막 너무 앞서 나갔죠? 아닙니다. 정말 최고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 질문하기 전에 혹시 빅테크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질문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월가의 어떤 움직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월가의 움직임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구글이나 테슬라, 뭐 엔비디아, 애플 같은 이런 여러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런 관련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빅테크들이 지금 어떻게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 시장에 뭐 어떻게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지 뭐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큰 흐름에 대해서만 대표님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대기업들이 지네끼리 뭐 만들면 우리 거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 그냥 우리 메롱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렇겠네? 아니, 구글이 뭐 만들면 이거 밀리는 거 아니야? 이것도 사람들이 불안해지는데. 근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메타가 한 예일 수 있겠는데, 메타가 이제부터 메타버스야 하면서 자체 솔루션을 내놨는데, 그러면 그 메타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탈중앙화된 메타버스, 디센트럴랜드 또는 샌드박스, 이 둘과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이해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메타가 얘기하는 그 메타버스는 중앙화된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탈중앙화된 게 꼭 필요해? 필요 없지. 재밌으면 이게 더 낫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탈중앙화가 돼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메타 같은 경우는 지네끼리 다 하는 거예요. 구글이 또 이런 걸 맞습니다. 내놓는다면 지네끼리 다 하고 지네들이 아이템을 뺏어갈 수도 있고, 내가 막 고생해서 모은 아이템을 뺏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이 구글에서 뭘 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이걸 또 네. 제가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저를 정지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또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중앙화와 탈중앙화가 분리가 되어야 한다. 탈중앙화에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걸 판가름하는 건데요. 이 대기업들이 하는 건 유행을 만들어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메타버스의 유행을 메타가 만든 것처럼 이번 음. 시즌의 유행은 이 대기업들이 만들어 간다. 네. AI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내놓고 거기에 질세라 또 구글이 뭘 내놓으면 AI의 방향이 잡히고 네. AI가 뜨면 그건 중앙화고 탈중앙화 모델은 이런 게 있지. 음. 이러한 경우에는 탈중앙화가 필요하다. 이걸 어필할 수 있다면 그러면 탈중앙화 프로젝트도 함께 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이 연결고리들이 결국은 맞습니다. 이걸 너무 경쟁 구도로 가져가기보다는 결국은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큰 메인스트림을 갖다가 이런 빅테크들이 또 주도를 해주면서 이게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들 좀 유의해야 될 지점들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안정화된 자산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뭐 아직까지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 알트코인들은 뭐 가장 초위험 자산 이렇게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어떤 리스크 관리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자산 배분에 대한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도 있을 테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대표님께서 이 암호화폐 투자의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코인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하고 이제 코인 목록을 쫙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제 네. 구독자들께. 1등은 비트코인.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 비트코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너무 그런데 좋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네. 2등이 리플이었어요. 네. 3등이 이더리움이었고, 이더리움. 네. 이거는 이제 다 흩어져 있는데 4등이 에이다였습니다. 제 네. 구독자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비중을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서 코인 교실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 물어보면서, 여러분들 초보입니다. 초보 교실이었기 때문에 초보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야 할까?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모르면 남 하는 대로 좀 하자. 일단은. 그리고 나서 내가 좀 공부하면서
느낌 오는 대로 조금 변형을 시켜서 하면 어떨까? 자, 그렇다면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의 평균 포트폴리오가 뭘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0%가 비트코인, 전 세계 어,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20%가 이더리움, 그리고 음, 나머지 30%가 알트코인입니다. 아, 이게 뭐 대단한 자료 같지만 이게 바로 시총입니다. 음, 왜냐하면 모든 코인을 다 합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시총이죠, 그게. 네. 그러면 나는 초보인데 뭐 이상한 데 하지 말고 모르면 그대로 갑시다 좀.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 코인이 대박 칠 것 같아. 그러면 거기다 음,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자, 네. 그런데 다시 그 전 세계인들의 포트폴리오 돌아가서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은 비중이 또 달라요.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음, 왜냐하면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안전하게. 하니까.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 CD가 너무 작으니까 이걸 그냥 한 방에 크게 터뜨려야 되니까 위험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요. 결과는 어떨까? 오직 비트에 투자한 사람과 음, 알트에 분할로 골고루 퍼뜨려서 투자한 사람들의 결과는 아직까지 어떠했을까? 절대적으로 비트가 높습니다. 아, 네. 한 맞습니다. 예로 2017년 말에 알트코인의 그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가 음, 아마 2018년 초입니다. 네. 1월 한 8일 뭐 이 정도 때 그때 이 시총이 있어요. 음, 시총의 순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순이 있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의 그 코인들이 2021년에 전고를 뚫었던 코인이 몇 개나 있을까? 열 몇 개예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코인은 전고를 못 뚫고 그냥 주저앉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맞, 중에 몇 개의 대박 코인은 있죠. 음, 그렇지만 내가 분할해서 다 나눠서 투자를 했다면 아직까지 손실인 거죠. 비트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비트 도미넌스 보면 결국은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신생 코인들이 들어오고 망한 코인들은 사라지고 이게 물갈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의 이 비트 도미넌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가 훨씬 좋은 선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면 비트만 투자해도 전혀 나쁠 게 없다. 모르면 비트만 투자하고 그리고 본인이 조금 그래도 좀 내가 시드를 좀 키워봐야지 나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비트 50, 이더 20, 음, 나머지 30.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젊은 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그리고 공부하는 대로 리플이 미래지 이러면 리플에 좀 더 가도 되고 나는 네. 에이다야 그러면 에이다를 조금 더 그리고 또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에 따라 또 전략이 달라집니다. 뭐 비트코인도 맞습니다. 아, 그렇겠지만 진짜 그런 중요합니다. 것들도 좀 염두에 둬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딱 두 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쇼와 대표님께 만약 지금 현 시점에 1억이 있다고 하시면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1억이요? 네, 현 1억. 시점입니다. 현 시점. 근데 그 1억이 내가 벌써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억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억인가가 좀 다를 것 같고, 대표님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제 같습니다. 기준으로 오케이. 네, 일단 지금 제가 원하는 이 포트폴리오 지금 내가 산다면 이거하고 내년 중순하고 또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당장이라면 비트코인을 하나만 골라야 되나? 아니 여러 개 고르셔도 됩니다. 여러 골라야 되나? 1억을 분산 투자하실 수 있게 1억을 다양하게 분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궁금합니다. 일단 50% 비트코인. 아, 네. 그리고 나머지 반 현금으로 그대로 둔다 일단. 아, 네네. 안 사고. 네, 그리고 25%가 남는데 네. 그걸 가지고 거기서 한 10% 정도는 이더리움에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하게 뭐 제가 좋아하는 알트코인으로 에이다, 솔라나, 체인링크, 리플, 스모스 음. 그 정도 그리고 또 아, 많이 있는데 기타 등등 음. 그리고 이제 소량 한 5%는 아니고 거기서 반을 잘랐으니까 2.5% 정도 있다. 네. 그 정도는 좀 노리는 코인에다가 AI 아, 코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표님께서도 뭔가 좀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한 이제 투자 전략들을 더 많이 이제 권유를 해주시는 거고, 이게 왜 어떻게 그러냐면 보면,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알트코인은 웬만하면 제가 이제 100%다 넣겠는데 어차피 공짜로 들어온 1억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이 비트 도미노스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은. 더 왜냐하면 올라가야 됩니다. 네. 지금 다가올 상승 재료가 음, 너무 비트코인에 맞춰져 있거든요. 규제도 그렇고 또 지금 ETF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인데 네. 반감기에다가 음, 비트코인이 먼저 그냥 쫙 한번 길을 열어주면 그 다음에 알트가 쫓아가는 형식일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네. 그냥 알트는 조금만 갖고 있고 분위기 보다가 맞습니다. 반감기 전에 한번 출렁 음, 뭐 리세션 온다 해서 그냥 팍 꺼지면
그때 주워 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한번 출렁할 때마다 담고 아니면 출렁 안 하고 비트 먼저 그냥 샥 하고 이 도미노스가 비트만 먼저 올라가 버리면 알트만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그때 가서 알트를 슬쩍 담아준다. 진짜 너무 좋은 전략이십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사이클들을 감안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는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과도기 때마다 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과도기라면 뭔가 막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뭐 거창한 말이긴 한데 산업혁명이 막 있기도 하고 막 그런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변화의 시간 안에 있을 때는 잘 그걸 체감을 못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나. 제가 뭐 변화의 시간이다, 혁신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에휴, 뭐 그거는 뭐 코인 뭐 선동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사실 이게 감은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보이지 않았으니까.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은 해볼 수 있습니다. 대략 뭐 AI가 이렇게 발전한다면 앞으로 이런 시간이 생기겠네. 이런 세상이 열리겠네. 코인을 통해서 이런 공급망이 이런 코인의 금융 공급망이 생기겠고 훨씬 더 효율성이 생길 수가 있겠네. 이런 상상은 해보지만 그게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못 느끼는데 지난 5년 돌아보니까 사실 그때 핸드폰도 없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네네. 박 작가 잘생겼네 이러면서. 그런데 10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전 5년인 거죠. 그때에 비해서 지난 5년은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 속도가 갈수록 아,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가속도가 굉장합니다. 네. 굉장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5년은 어떨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빨리 변하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갈 주역은 도대체 뭘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고상한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AI, 로보틱스,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과거로 돌아봤을 때 야,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네. 이 변화 지금 뭐 블록체인이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블록체인 하면 또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에이 뭐 내가 아는 거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카톡의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신경 안 네. 쓰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이더리움의 설계, 솔라나의 설계, 리플의 설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실생활에 이게 사용될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감한다면 그런 변화가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면 그게 분명히 뭐 확정적인 건 아니겠죠. 투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투자는 내가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만큼 수익을 얻고 안 되면 망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ETF 확률 90%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실 확률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넣으면 그 10,000원이 20,000원이 될 확률이 90%라고 하면 이거 투자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이 코인 시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능성을 안다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한다면 지금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영상을 함께 박 작가님께서 나누시는 이런 내용도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기회의 시간에 와 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어떠한 결과로 연결될지는 모른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인은 현실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다가올 미래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감하셔서 투자 계획, 설계 잘 하셔서 큰 결실을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 마지막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 클로징 멘트까지 너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지금 이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또 한번 느끼시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 줌으로 했는데도 너무나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한번 꼭 같이 한번 한국 오시거나 제가 미국에 가면은 꼭 한두 번 만나 뵙고 또 합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투시아 대표님을 모시고 긴 시간 동안 인사이트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 수고해 주신 저희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신 비투시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